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제 인도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오늘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이 중국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을 가질 건데, 당시 이제 중국이 이제 청나라가 지배하고 있었던 왕조였는데, 이 청왕조에 이 새로운 침략자들이 등장합니다. 인도처럼요. 뭐 영국이 될 수도 있고, 프랑스, 나중에는 독일, 러시아, 막 이런 서양 열강들이 엄청나게 쳐들어와요. 그 대표적인 서양 열강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국가가 영국이 되겠는데요. 자, 이 영국이 쳐들어온 전쟁, 가르쳐서 우리는 이것을 아편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편전쟁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PPT가 아니라 필기 중심의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적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필기부터 해볼게요. 제목은 18세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되면 19세기가 되겠습니다. 18세기랑 19세기에 있어서 청나라와 영국의 이 무역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거예요. 이것을 얘기 안 하고는 아편전쟁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세기에 영국이라는 나라와 그 다음에 이 청나라라는 나라가 서로 어떤 물품을 주고받았는지 우리는 먼저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먼저 영국 같은 경우는요, 영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디저트에서 먹는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자, 타고 다니는 차 말고 마시는 차가 됩니다. 차, 티가 되죠. 여러분, 한 18세기, 19세기 정도가 되면요, 이 영국인들은 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 차에 대한 수요가 엄청났습니다. 차뿐만 아니라 뭐 비단이라든지 뭐 도자기라든지 이런 중국산 물품에 대한 수요가 엄청났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 청나라 같은 경우는 18세기에 영국에게 주로 뭘 수출했냐면 차나 비단이나 도자기 같은 거를 엄청나게 수출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인들이 엄청나게 좋아했고요. 근데 문제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 영국인들은 차랑 비단이랑 도자기를 교약받는 대신에 이들은 막대한 양의 뭘 제출했다? 은을 제공했습니다. 은.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은이 되겠습니다. 은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근데 당시에 은은 이제 화폐 단위로서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막대한 적자를 갖고 있었어요. 적자라는 거는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은의 이동 방향이 청나라로 흘러가잖아.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정부에서는요, 지금 이러한 청나라와의 무역 구조에 대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끝에 영국 정부는 하나의 묘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 묘안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19세기 정도가 되면은 영국이 머리를 써요. 잔머리. 그게 바로 뭐냐면 써볼게요. 영국이 있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도가 있죠. 인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청나라가 있습니다. 무역 구조는 똑같습니다. 19세기 때. 자, 얼핏 보면은 영국은 청나라에게 막대한 양의 은을 제공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그 대가로 차나 비단이나 자기를 주는 것도 19세기 때도 똑같습니다. 자기라는 거는 그 자기가 아니에요. 도자기의 그 자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꼼수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영국은요, 인도를 지배하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마약을 재배한다고요. 그 마약이 바로 뭡니까? 아편이죠. 그래서 영국은 자, 인도에게 먼저 면직물을 수출하고 그리고 영국은 인도를 지배하면서 인도에서 강제적으로 뭘 재배하게 됐습니까? 아편을 재배하거든요. 그리고 이 재배한 아편을 어디에 수출해요? 예, 청나라에게 수출해요, 아편을.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부터 다른 색깔 펜을 쓸 건데 뭐 중요하진 않는데, 자, 이게 시험에 나온다 이런 개념보다는 흐름을 아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변했냐면 청나라는 이제 아편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청나라의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아편 중독자가 되게 됩니다. 이 아편이라는 건 마약이기 때문에 중독성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는 어찌됐든 이 아편에 대한 수요가 생기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나라는 반대로 어떻습니까? 인도에게 뭘 줘야 되는 거예요? 화폐 단위인 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도는 또 누구에게 전달해요? 영국에게 뭘 전달하는 거예요? 청나라에게 전달받은 은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쌤이 이 얘기를 왜 해요? 결국 최종 승자는 바로 누구였습니까?
영국이었던 거죠. 왜? 은의 이동 방향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뭐에 대한 수요 때문에? 아편 때문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까? 이러면 다 이해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19세기에 있었던 이제 영국이 청나라랑 벌였던 무역 형태를 가리켜서 인도, 영국, 청나라 이렇게 삼각 구도로 무역이 펼쳐지네. 그래서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어렵지 않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삼각무역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까? 좋아요. 자, 이렇게 삼각무역을 통해서 영국은 실제로 막대한 이윤을 획득합니다. 이제 은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무역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영국인들이 엄청나게 이득을 보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영국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청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바로 뭡니까? 지난 세기에 인도를 점령했던 것처럼 이제는 어떻습니까? 청나라를 식민지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 정부는 이 청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아편 전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모든 전쟁이라는 것은 명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싸한, 그죠? 그럴싸한 명분이 필요했는데 마침 그 명분을 이 청나라에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아편 전쟁이 발생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이제 아편 전쟁을 크게 두 차례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쓸게요. 1차 아편 전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2차 아편 전쟁이 있습니다. 아편 전쟁이 두 개나 있었구나. 그럼 왜 쌤 아편 전쟁이에요? 뭐 영청 전쟁 아니에요? 내가 설명해 줄게. 자, 1차 아편 전쟁에는 배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등교육 과정에서 전개 필요 없고 결과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1차 아편 전쟁의 배경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제가 스토리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시 청나라는요, 이 삼각무역의 형태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도시들의 이 백성들이 다 마약을 합니다. 대마초를 막 피운 거죠. 아편도 하고 쟤도 아편하고 나도 아편해. 심지어 관리까지도 아편해요. 그래서 이 청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이 아편 문제가 하나의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이 청황제가 이 사태를 지켜보다가 이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청나라의 주요한 도시 중에 광저우라는 곳이 있어요. 이 광저우라는 곳이 영국산 아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그 이 광저우의 영국 상선들을 영국 상선들의 이 아편을 몰수해서 바닷가에 던져버립니다. 그걸 시킨 사람이, 그리고 그 시킨 명령을 자행한 사람이 임칙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1차 아편 전쟁의 원인, 즉 배경은 기억을 해두세요. 광저우라는 곳에 임칙서라는 관리가 아편을 어떻게 했다? 바다에 버려버렸어요. 이거예요. 이 사건이 영국 정부에 들어오게 되자 영국 정부는 안 그래도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싶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청나라 정부가 이런 행동을 시츄에이션을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아주 좋은 명분이네 하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편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라서 우린 이것을 뭐라고 해?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아편 전쟁이 두 번 일어났으니까 1차, 2차로는 아니겠지. 어렵지 않아. 자,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 영국이 중국을 침략합니다. 뭐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은 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결과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국 여기서 누가 이겼냐면 당연한 결과겠지만 우수한 군대와 그리고 근대화된 무기를 바탕으로 영국이 압도적인 화력을 바탕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청나라를 상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자면 먼저 영국이 이겼습니다. 영국이 당연히 이긴 거고요. 그리고 영국이 이긴과 동시에 많은 배상금과 여러 가지 법적 조항을 다룬 조약들이 펼쳐집니다. 그 조약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난징 조약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정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난징 조약. 자, 그러면 이 난징 조약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될 수 있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드디어 이제 청나라는 영국 정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5개의 항구가 개항이 돼야 된다라는 조항을 가진 게 이 난징조약의 핵심이 되겠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원래 홍콩이라는 나라는 원래 영국이 소유하고 있었던 식민지죠. 그 식민지가 된 계기가 바로 이 난징조약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홍콩이 원래는 중국의 영토였지만 영국 정부로 하량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게 됩니다. 150년 정도. 알겠죠? 홍콩이 할양되는 경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난징 조약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아편전쟁 갈게요. 자, 2차 아편전쟁은 왜 일어났을까? 잘 봐요. 1차 아편전쟁 이후에 난징 조약을 통해서 나름대로 배상금도 챙기고 여러 가지의 어떻습니까? 항구도 개항하고 홍콩도 받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있어? 끝이 없어? 끝이 없는 거야. 더 많은 욕심을 얻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영국은요,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요. 근데 내가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려면 뭐가 필요해? 명분이 필요해. 그럼 여기에도 명분이 되는 사건이 있었겠네. 그게 바로 무슨 사건이냐면, 써보세요. 에로호 사건이 됩니다. 자, 무슨 사건? 에로호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에로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이것도 되게 웃긴데, 이 에로호가 뭐냐면, 이 선박의 이름이에요. 영국 선박 중에 에로호가 있었는데, 이 에로호가 청나라의 정박 중이었던 거죠. 근데 이 중국 관리 중에 몇몇 관리가 이 에로호에 영국 국기가 달려 있었거든요. 그거를 어떻습니까? 이 청나라 관리인들이 밤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깃발을 내린 거야. 하강식을 한 거야. 근데 이 영국 정부가 어떻습니까? 야, 너 에로호 우리 국기에 대한 지금 모독을 하는 거니? 우리 국기를 왜 내려? 하면서 전쟁이다! 이게 일어난 게 바로 에로호 사건이에요.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유를 댈 게 없으니까 여러 가지의 어떻습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죠. 정말 어이가 없죠? 에로호 사건. 자, 어쨌든 이 에로호 사건을 통해서 영국이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킵니다. 청나라와 싸우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결과를 한번 볼까요? 결과는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영국이 또 이겼습니다. 영국이 이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결된 조약이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조약이 있는데요. 순서로 가자면 여러분 텐진 조약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 더 베이징 조약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조약이 체결되게 되는데요. 이 두 개 조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그 이전에는 5개 항구 개항이었지만 이 5개 항구 개항으로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추가로 이제 몇 개 항구? 10개 항구를 개항시키게 합니다. 중국 청나라 입장에서 10개 항구를 개항시키는 결과.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통해서 이 크리스트교, 즉 영국인들이 믿고 있었던 종교인 이 크리스트교에 대한 포교를 그 이전까지는 인정은 했지만 이 포교 자체를 허용을 안 했는데 이 크리스트교에 대한 자유로운 포교를 허용하게 됩니다. 크리스트교에 대한 포교입니다. 포교를 허용하게 되는 조약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보통 1차 아편전쟁의 결과의 내용들과 2차 아편전쟁의 결과에 대한 내용에 대한 비교 문제로 여러분들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들을 중심으로 기억을 하시면 문제를 풀 때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청나라는 이러한 18세기 무역 구조를 통해서 19세기 상간무역을 통해 영국의 침략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결과까지 다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문제를 풀고 이번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제는 이렇게 매만 맞았던 이 청나라가 나름대로 각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가 어떻게 각성하는지 어떤 개혁 정책을 펼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역사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렵지 않다니까. 자, 영국은 청과의 무역 적자라는 건 좋은 거 안 좋은 거 얘네가 지금 손해보고 있다니까.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무슨 무역을 실시했다? 인도를 꼈잖아. 그러니까 무슨각형? 삼각형. 그러니까 이건 무슨 무역? 삼각무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역사 문제 2가 되겠고요. 자, 난징 조약을 통해서 청나라는 몇 개 항구? 5개 항구일까요? 아니면 크리스트교를 포교를 허용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5개 항구는 여러분 그 이전에 있었던 난징 조약에 대한 이야기니까 정답은 5개 항구가 되겠죠.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 자, 2차 아편전쟁입니다. 1차 아닙니다. 2차 아편전쟁의 원인은 임칙서 사건이다. 아까 얘기했죠. 청정부가 시켜서 그 관리가 아편 상자를 바다에 던져버렸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임칙서 사건이죠. 그 다음에 에로호 사건은 영국 국기 막 내린 거. 그죠?
근데 물어보는 건 2차 아편전쟁이니까 정답은 몇 번? 이거는 1차잖아. 정답은 에로 사건이 되겠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워오신 게 중국의 개항 과정까지 알아보셨고 다음 시간에는 중국의 근대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시느라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